지혜로운 하루.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정현우입니다. 제 나이 88세, 하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1시간 걷고 주 3회 수영을 하며 또래보다 20살은 젊게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70대에 접어들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습관 5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것만 피해도 여러분의 수명은 최소 10년이 늘어납니다. 제 눈앞에서 이 습관들 때문에 무너진 수많은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마지막 습관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매일 무심코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만 고쳐도 활력이 2배로 상승합니다. 절대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후가 달린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인 이 한 번의 클릭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나 자신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들 누르셨나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중단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와 함께 이제 편히 쉬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퇴화합니다. 특히 70대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이영호 씨는 은퇴 후 단 6개월 만에 근력이 30%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고 결국 넘어져 고관절 골절까지 겪었습니다. 회복에만 1년이 걸렸죠. 이런 골절은 노인 사망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건강했던 72세 정미숙 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외출을 자제하며 2년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근력 저하와 함께 평형 감각까지 잃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의 건강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며 특히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움직임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루 30분 이상의 걷기와 주 2, 3회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걷기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걷고 수영장에서 천천히 수영을 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특히 권장합니다. 고강도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하루 10회씩 3세트, 가벼운 물병을 들고 팔 운동하기, 벽을 짚고 하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이 면역력과 뇌 건강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점점 집에만 머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우울증 위험이 63% 증가하고 치매 위험도 2배 높아집니다. 또한 심장병 발생률이 29%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은
32%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80세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3년간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하지만 노인 대학에 다니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면서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는 치매 징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한 분은 75세 김영철 씨로 은퇴 후 취미생활을 위해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정기적인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목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합창단 덕분에 내 인생의 이막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100세인 연구에서는 모아이라는 평생 지속되는 사회적 모임이 장수의 핵심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만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최소 일주일에 2번은 친구나 가족과 만나고 동네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세요.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동창회, 동호회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의 외로움 지수가 현저히 낮고 정서적 안정감이 높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체력과 환경에 맞는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영양 불균형과 부적절한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미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조로운 식사를 하거나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면역력 저하와 만성질환 악화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소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3세 김정웅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라면과 간편식으로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6개월 만에 심각한 단백질 영양실조와 빈혈이 발생했고 가벼운 감기로도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반면 같은 처지에 있던 85세 이상철 씨는 실버 식당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영양 균형을 유지했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노인분들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22%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근감소증을 가속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감소증 예방에 중요합니다. 매 끼니의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생선, 두부, 육류, 달걀을 섭취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견과류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 내지 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음식을 조리하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식사를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식사 모임에 참여하거나 이웃과 번갈아가며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영양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면 문제 방치하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7, 8시간의 수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서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 친구이자 환자였던 79세 최 교수는 불면증을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결국 주의력과 기억력이 크게 저하되어 치매로 오해받기까지 했습니다. 수면 전문의 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수면의 질이 향상되자 인지 기능도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7세 장미자 씨는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수면제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수면제 없이도 잘 자게 되었고 우울 증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숙면 덕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이상적입니다.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낮잠은 2~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밤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콧거리가 심하거나 수면 중 호흡이 자주 멈추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는 단순한 콧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인지적 도전 회피하기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도전 없이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를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맨해튼의 한 연구에서는 복잡한 정신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들은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최대 4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 악기 연주, 춤이 단일 활동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제 동료였던 84세 박종현 교수는 은퇴 후 이제 그만 쉬어야지라며 모든 지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3년 만에 그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한 김승호 교수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89세인 지금도 맑은 정신으로 중국 고전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8세인 제가 여전히 의학 저널을 읽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손주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지난달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간단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새로운 도전이 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연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이 평균 4.5년 지연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은 뇌의 가소성 신경 연결망 형성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15분 이상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손주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이 치매 위험을 최대 48%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활동 외에도 인지훈련 앱이나 게임도 효과적입니다. 단 난이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효과가 없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5가지 최악의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대안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의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8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 원칙을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게을러질 때도 있고 나쁜 습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어떤 습관을 먼저 바꾸실 건가요? 댓글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이런 작은 다짐이 실천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제 신조를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마음은 열고 뇌는 계속 사용하라.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인연들, 그리고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어 갈 때 나타나는 3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것이 변하는 세상이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도, 우리가 매일 들르던 시장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 곁의 사람들도 요즘은 가끔 앨범을 들춰보며 옛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자녀들 어릴 적 운동회 사진, 동료들과 찍은 회식 사진, 이웃들과 함께한 동네 잔치 사진들. 그 시절엔 이 인연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어느새 다 자라 독립했고 30년 넘게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과도 퇴직 후에는 명절 때나 연락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만나던 이웃들도 이사를 가고 젊은 시절 절친했던 친구들과도 서서히 소원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쩌면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젊은 시절이 가면 노년이 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게 되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마침표입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필요한 인연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경험하고 깨달은 관계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3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문득 전화기를 들었다가 망설여지는 옛 친구의 번호. 혹시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오늘은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대화가 달라질 때입니다. 우리 김영자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함께 담그던 사이였죠. 아이들 학교 운동회 때면 도시락도 함께 싸서 가고 명절이면 음식도 나눠 먹던 사이였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안부만 물어보게 되네요. 잘 지내지? 그래, 너도 건강해. 이런 짧은 대화만 오가고 있어요. 또 서울에 사시는 박순철님의 사연도 들어보시죠.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매주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산도 가고 등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은 줄어들더군요. 이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그마저도 점점 인원이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속마음까지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도만 하게 되네요. 이런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이런 변화를 더 크게 느끼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만남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터놓았는데, 이제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 같은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게 됩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 삶의 여러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이사를 하고 나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과도 멀어지게 되죠. 특히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바빠서 라는 말로 시작해서 다음에 보자로 끝나는 대화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가 언제가 될지는 서로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꼭 부정적인 변화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관계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다만, 이런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서로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때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대화만 오간다고 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춤표를 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3. 관계의 깊이는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결정됩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달라지고 만남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이런 자연스러운 거리가 서로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신호는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3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김용호 씨와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호 씨와 정수 씨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 퇴직할 때까지 함께 일했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회사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다니던 그런 사이였죠. 퇴직 후 영호 씨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술을 끊으라고 권했고, 영호 씨는 그동안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이런 영호 씨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영호야, 너 요즘 전화해도 안 받고. 옛날엔 안 그랬잖아. 한잔하자고 하면 지금 당장 달려오던 네가. 매번 만날 때마다 정수 씨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영호 씨를 탓했습니다. 술자리를 피하는 영호 씨가 못마땅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영호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정수 씨는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한잔하자며 영호 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만남은 줄어들었고 통화도 뜸해졌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 30년 우정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던 거죠. 영호 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수 씨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수 씨는 등산을 하던 영호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땀을 흘리며 힘차게 산을 오르는 영호 씨의 모습은 전과 달리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그제서야 친구의 변화가 긍정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영호야. 내가 건강을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술자리 대신 아침 산행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술자리에서 나누던 대화와는 또 다른 깊이가 있었죠. 이제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이면 등산복 차림으로 만나 산을 오릅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취미도 공유합니다. 정수 씨도 최근에는 혈압이 좋아졌다며 기뻐하더군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합니다. 건강을 위해 또는 새로운 삶의 균형을 위해 과거의 습관을 바꾸기도 하죠.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요? 세 번째 신호는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이명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명숙 씨는 늘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던 꿈이었죠. 은퇴 후 드디어 그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2시간씩 연습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도레미파도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연습하며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동료 선생님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명숙 씨 그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손주나 봐주지. 그러게 젊었을 때도 못 배웠는데 이제 와서 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랑 노래방이나 다니자고. 매주 만나는 모임에서 친구들은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가 피아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죠. 점점 명숙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악 학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수강생들과 함께 연습하고 서로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선생님, 오늘은 제가 연습한 곡 들어보실래요? 어머, 명숙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다음 달 발표회 때는 꼭 듀엣으로 연주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명숙 씨는 첫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했죠. 비록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던 미경 씨였죠. 미안해, 명수가.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줄 몰랐어. 너의 도전을 막으려고만 했던 게. 그날 이후 미경 씨도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미술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명숙 씨와 미경 씨는 매주 토요일이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 명은 피아노를 치고 한 명은 그림을 그리며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면서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죠.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세 가지 신호들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보인다면 잠시 멈춰 서서 그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마세요. 관계의 변화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순자 할머니는 40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할머니의 일상은 늘 같은 사람들과 함께였죠. 우리는 서로의 자식들 돌봄이었어요. 누구네 집 애기가 아프다 하면 밤늦게라도 달려가서 보살펴주고 김치 담글 때면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지요. 하지만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오랜 이웃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하셨죠. 매일 아침 만나던 얼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과의 추억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예요.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그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서 순자 할머니는 뜻밖의 행복을 발견하셨습니다. 단지 내 노인정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스마트폰 교실이었죠. 처음에는 손주들 사진이나 보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석하시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합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새로 배운 것을 자랑하면서 말이죠. 우리 인생은 마치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와 함께 긴 여정을 함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잠시 동행하다가 다른 역에서 내리시죠. 그것은 결코 우리 관계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멀어진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생활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었던 동료, 아이들 학교 운동회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던 학부모 친구들, 동네 마트에서 늘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 그분들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많은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에서 만난 평생의 벗이 될 수도 있고, 탁구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죠. 아니면 아파트 앞 공원에서 매일 아침 산책하며 만나는 이웃이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주들 덕분에 새로운 인연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유치원 앞에서 손주를 기다리며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져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시죠.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이들이 어느새 소중한 인연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 모임에서 만난 이웃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읽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친구.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인연을 그리워하되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그 시절의 추억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담아두시고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친구가, 믿음직한 이웃이,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더 많은 행복한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